금투세 자체의 효과는 제한적일 걸로 봐요. 네. 저희들은.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황. 쉽게 말하면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줄 그런 상황인지 또 반대로 우리나라 안 내던 세금을 일부 투자가가 이제 내게 되면서 좀 네. 이탈 요인이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럼 갈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해외 증시는 어떠냐 이거죠. 해외 증시에서 한국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정보와 그런 노하우를 또 경험을 갖고 있느냐.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한투자처가 확실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그냥 해외로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교수님 이번에 뭐 배경은 많이들 아실 건데 간단히 한번 이 금투세 논란 이유 배경 한번 설명 주시겠습니까? 예, 최초 금투세가 도입된 건 2020년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취지는 거래세 중심의 그 주식에 대한 세금을 그 양도소득 위주로 네. 바꾼다. 예. 그게 큰 원칙이었고요. 예. 그럼으로써 이제 거래는 아무래도 비효율적인 그런 부작용을 거래에 대한 세금은 비효율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이제 상식적이다, 더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비과세되고 있었거든요. 네. 대주주 일부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이제 비판이 있었죠. 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그 원칙이 왜 계속 수십 년간 예외적으로 여기서 있었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금투세가 답을 준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제 거래세를 줄여서 이제 폐지를 하고 결국 소득세 위주로 전환한다는 것과 주식 그 양도 차익의 과세 대상을 이제 매우 넓혀가겠다.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정부가 이제 처음 제시한 당시 2020년 7월이었죠. 세법 개정안에서 네. 제시된 안이 초기에 이제 상당한 반발에 부딪힙니다. 투자자들의. 그때 나왔던 문제들은 주로 거래세를 폐지가 아니라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네. 조금 세율만 조금 낮추는 그리고 또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전면 과세 이제 하는 그런 모양새였기 때문에 반발이 꽤 컸습니다. 그래서 이중 과세 문제가 제일 컸고요. 그 결국 정부가 이제 연말에 법을 네. 통과하면서 이제 수위를 많이 낮췄죠. 그 거래세를 조금 더 낮추겠다는 폐지는 아니었고요. 거래세를 당초 밝힌 것보다 조금 더 낮춘다는 것과 또 공제 금액이 이제 2천만 원이었는데 주식에 대해서는 5천만 원으로 늘리겠다. 근데 이 접근 방법이 과연 정부가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근본 취지에 부합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족했다고 보는 게 좀 더 근본적인 과세 전환을 위해서라면 거래세 폐지를 전제로 해야 하는 게 더 맞는 접근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보통 투자자의 반발은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투자자가 환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5천만 원으로 올리면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만 제한적으로 걷겠다. 흔히 말하는 이제 9대1, 8대2로 이렇게 분리를 하면 네. 일부한테만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좀 더 쉬운 정책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문제를 더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2년 후에 이제 유예를 한 후에 네. 원래는 그 다음에 걷었어야 되는 세금을 이제 2년을 유예를 합니다. 23년까지. 그것도 이제 조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결국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소득을 이제 분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따로 세금을 매기겠다. 다 묶어서. 예.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건 새로운 세목은 아닙니다만 예. 새로운 분류 과세 세목은 맞거든요. 예. 근데 이런 식의 이제 그 세금 증가는 가장 어려운 증세 중에 하나예요. 네. 우리가 세율을 높이는 게 있고 새로운 세목을 도입하는 게 있는데 세목을 도입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봅니다. 반발도 세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제안한 정부가 자기 임기 내에 그거를
처리해야 하는 거거든요. 네. 과세 도입을 그 정부 내에 시작했어야 하는데 이거를 투자자 반발이 있다고 해서 공제 금액 높이고 거래세 조금 낮춰주고 그리고 시행 시기를 조금 그냥 단순히 2년 후로 늦췄는데 그때는 이미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결국 책임성 문제에서 금투세 과세의 어떤 추진력을 많이 약화시켰고요. 또 2년 후에 이제 그 과세 시점이 다시 다가오니까 결국 도입을 주장했던 분들은 이제 없어지고 네. 새로운 정부는 철학이 또 달랐고 네. 주식시장 그 금융투자소득 과세 문제에 대한 철학이 달랐고 네. 또 야당조차도 대표부가 바뀌면서 어떤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금투세 도입에 대한 접근 자세가 네. 정치적인 어떤 이제 고려를 더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점점 이제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한 차례 더 유예를 했고요. 25년까지 지금 이제 두 번째 이제 유예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 와서 정부는 폐지를 이미 얘기를 했고 지금 야당은 대표부에게 맡겨달라고 했지만 대표부는 현재 2년 전보다도 더 과세를 추진할 의지는 많이 약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초기에 조금 더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금투세 도입안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그리고 초기 반발이 나왔을 때 근본적인 전환을 통해서 정면 돌파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세부담 경감이라는 모습으로 그리고 일부 투자자에게만 과세한다는 방식으로 대처를 했는데 그것들이 결국 이 과세제의 정통성이나 어떤 수용성을 더 약화시키는 그런 문제로 됐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좌표를 잃은 뭐 그런 느낌이죠. 금투세라는 세금이 자본 이득이라고 해서 주식 네. 가격이 오르면 그 차익을 이제 실현할 때 내는 세금인데 그렇죠. 이 세금조차도 이제 그 5천만 원 이상만 낸다. 원래 저희들이 금투세를 도입할 때 큰 명분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예요. 뭐 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5천만 원, 1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양도세. 원래는 그런 거죠. 예, 원래 그런 예금에 거죠.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만 이자 소득이 발생하면 네. 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주식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이라는 거는 너무 이거는 비정상적이죠. 근데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느냐? 투자자 반발이 나오니까 정치적으로 이거를 네. 회피하는 좋은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네. 즉 90%는 내지 말고 95%는 내지 말고 5%만 내자. 근데 이런 식의 세금은 좋은 세금이 아닌 거죠. 금투세는 그런 목적으로 도입하면 금투세 도입의 취지는 없는 거죠. 뭐.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거래세를 이제 과감하게 폐지하는 걸 약속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네. 그냥 낮춰가는 정도로만. 점진적으로.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지난 정부에서 책임져야 될 새로운 세목의 도입을 2년으로 연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공격은 피해간 거. 네. 이거는 지금의 이제 야당이죠. 네. 야당이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지금의 여당도 그 당시에는 이제 어느 정도 소신껏 찬성을 했는데 이제 지금 뭐 정부가 정식으로 반대하고 세법 개정안에 폐지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반대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곤혹스러운 면이죠.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리고 왜 지금 정부가 그리고 기재부도 스스로 주도했던 입법을 스스로 지금 거둬들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불편한 입장이죠. 그래서 크게 이제 설명을 안 하는데 왜 철회를 하는지에 대한 납득을 해야 설득력 있는 어떤 그렇죠. 이유를 이제 대는 게 필요한데 정부로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지금 하는 건 맞죠. 그렇지만 정부의 입장을 짐작컨대 결국은 이제 투자자가 너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은 물론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세금을 내야 된 투자자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에서 이분들은 이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밖에는 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논쟁화되는 쟁점화되는 데서 끝이 나지 토론 끝에 우리가 한 번씩 서로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고민해봐야 될 그런 쟁점을 못 찾겠더라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교수님께서 아주 그 세무학자로서 또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으로서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지금 이 금투세 논란에 대한
뭐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폐지해야 되고 찬성해야 돼 이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 앞으로도 부가가치세도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전반적인 세제 개혁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한번 그 뭐라 그럴까 거시적인 명분, 당위성 이걸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금투세도 여러 세목 중에 하나이니까 네. 전반적인 우리 조세 중장기 조세 정책의 방향을 네. 이야기하고 그 흐름에서 가면 더 이상적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 지출 증가 속도는 상당하고 네. 정부가 상당히 그 재량 지출 위주로 통제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의무 지출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지출 증가율 자체는 상당히 앞으로 크다 이렇게 볼 네.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세입은 그만큼 또 못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렇죠. 최근에 또 세입 결손이 큰 이유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중장기적으로도 세입이 지출을 쫓아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저성장이나 이제 인구 그렇죠. 고령화가 예. 아주 큰 이유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세입 확충은 정부의 성향이나 네. 그 상황 논리를 떠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건 틀림없습니다. 이건 뭐 중장기적으로는 그렇다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현재 좀 떨어져서 19%인데요. 예. 결국은 20% 중반대까지도 네. 가지 않으면 그럼 우리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지출의 그 비율은 훨씬 더 빨리 더 높이 지금 형성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세입 확충을 어떻게 할지는 아주 어려운 문제이나 예를 들어서 효율성이나 이제 형평성 네. 이런 게 중요한 기준이 될 거고요. 네. 특히 우리가 국제 비교를 통해서 지나치게 실효세율이 저하된 부분은 정상화하는 걸 우선시 해야겠죠. 네. 뭐 그렇게 본다면은 저희들이 주로 보는 건 지금 뭐 여러 차례 비과세 감면을 줄였다고는 하나 아직도 더 해야 될 일이 꽤 있다. 우리가 많은 정책을 조세 감면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감면의 종류나 규모가 꽤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 정비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보통 이제 다른 소득보다 이렇게 낮게 과세되고 있는 거 그런 것부터 먼저 손을 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금융투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 자본이득 부분,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직 낮은 게 있으면 정상화하는 것. 대표적으로 금융투자 소득도 그렇고요. 임대소득 같은 부분도 네. 우리가 도입 후 꽤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죠. 처음에 워낙 반발이 커서 예. 상당히 실효세를 떨어뜨린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임대소득 같은 것도 결국 조금 정상화를 해야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지만 이런 개인소득세 중에서 뭐 지금 실효세율이 낮은 상태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아주 한 60%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랫동안 그 과표나 세율 체계를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손질을 함으로써 세원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게끔 네. 종합소득과세 체계의 개편도 테이블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 예. 지금 남아 있는 간접세 부분,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이제 낼 때마다 조금씩 내는 세금이라 보통 조세정이 작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고요. 또 우리나라 다른 나라의 절반 정도밖에 EU 국가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세율이 그렇죠. 높아야 가야 된다고 하는데 방향은 맞겠으나 그 순서는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뒷순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큰 방향이나 네. 특히 사회적인 비용이 초래되는 소비 행위나 이런 경제 활동,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친환경 세제나 에너지 세제, 뭐 주세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세 부담이 좀 낮은 그런 그렇죠. 품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 개별 소비세에서 친환경적 요인이나 어떤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세입 확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이번에 다 눈댈 수는 없고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정해야 뭐 금투세 방향도 정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큰 흐름으로 봐도 금투세와 같은 자본 소득 과세, 그러니까 자본 이득 자체가 자본 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좀 앞순서에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네. 세입 확충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앞순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논의를 정치적으로 보기보단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한번 이 두 가지 큰 이슈, 개인 부담이 늘어나고 소득 공평 과세 정의에 어긋난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가들이 가뜩이나 동학 개미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서쪽으로 서학 개미들이 많아질 것이다. 자본 이탈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금투세 그 취지에는 네. 그 세제 합리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그게 효율성, 형평성 얘기하면서 사실은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게 여러 다른 투자 상품 간에 세금 부과 방식이 다 달랐어요. 그렇겠죠. 제각각이었어요. 지금 네. 말씀대로 예. 주식, 채권이 달랐는데 주식은 원래 과세를 하는 거야. 원래 그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게 맞지만 대주주 위주로만 하겠다 하고 개미들은 빼줬고요. 네. 채권은 아예 과세를 안 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금투세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합하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이제 동일한 투자 소득이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과세를 하겠다 통합해서 네. 이게 이제 장점이었는데 반발이 있었고 그 반발에서 주식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5천만 원 공제를 만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상품 간의 중립성, 세금이 중립적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 어느 세금에 편파적으로 작용하면 불필요한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렇죠. 비효율적인 어떤 투자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이 이미 발생을 하는 상황이 됐죠. 하나는 채권은 250만 원 그리고 주식은 이제 5천만 원부터 과세한다는 게 종전에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혀 안 내다가 채권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었거든요. 네. 전혀 안 내다가 250만 원부터 과세를 하고 주식은 이제 5천만 원부터 5천만 과세를 원부터. 하니 예. 당연히 이제 주식을 할까 채권을 할까에 당연히 왜곡을 줄 수 있죠. 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물론 주식에 낮아진 세부담이 모든 투자자한테 뭐 환영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금투세 도입의 취지를 또 약화시키는 그런 거다. 이 과도한 그 공제금의 기본 공제의 과도한 차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금투세 도입으로 그 이제 주로 과세 대상은 1년에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야 세금이 나오니까 네. 적어도 10억 이상 자산가 투자하는 사람들이다. 자산가들이다. 네. 이분들은 이제 슈퍼개미인 거죠. 대주주까지는 못 가고 네. 슈퍼개미인 셈인데 그러니까 개인 자산가들이 과연 주식시장에서 이탈할까 안 할까를 두고 지금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금투세 자체의 효과는 제한적일 걸로 봐요. 네. 저희들은.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황. 쉽게 말하면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줄 그런 상황인지 또 반대로 우리나라 안 내던 세금을 일부 투자가가 이제 내게 되면서 좀 네. 이탈 요인이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럼 갈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해외 증시는 어떠냐 이거죠. 해외 증시에서 한국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정보와 그런 노하우를 또 경험을 갖고 있느냐.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한투자처가 확실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그냥 해외로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상황이 좋다. 네. 부동산이 화랑이 된다면은 또 부동산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부동산이 계속 침체고 미국 증시가 지금 거의 뭐 매우 높은 지금 주가 수준에 와 있는데 네. 만약 연말 연초에 이런 것들이 꺾이거나 상황이 나빠진다면 우리나라의 세금 부담 때문에 이탈하는 유인은 상당히 줄 겁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세금 문제까지 있고 네. 미국 시장이 좋다면은 대거 이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세금 문제만으로 우리가 단순히 바라볼 건 아니다. 그렇겠네요. 다른 여건이 지금과 똑같고 세금만 부과된다고 가정한다면 일부 거래 대금을 위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만 매우 단기적일 것이다. 네. 실제 저희들이 2017년, 18년에 파생 상품에 대한 세금이 없다가 네. 전면 도입됩니다. 예. 그 이전에는 파생 상품 세금이 아예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주식은 거의 안 내고 일부만 대주주만 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략 1%라고 여겨지는 투자자의 15만 예. 명 내외의 이제 슈퍼개미들이 과세되는 건데 당시 그 파생 상품은
아무도 안 내던 걸 모두가 내게 하는 그런 과세 도입이었거든요. 네. 훨씬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발이 무척 거셌습니다. 당시 우리 발생품 시장이 아시아 최고였고 세계 2위 정도 네, 했다고 우리가 보이는데. 상당히 큰 시장 규모였었거든요. 이거를 다 일거에 잠재울 거라는 비판이 많았죠. 모든 돈들이 이제 빠져나갈 것이다. 근데 실제 한 20% 정도 자금이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었고 지금은 시장 규모가 더 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순전히 세금 문제 때문에 주식에서 모든 자금이 이탈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건 너무 과도하고 여러 이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없죠. 네. 적어도 심리적인 타격은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거 회복하는데 좀 시간은 걸릴 거다. 대략 네. 6개월 이렇게 네. 걸린다고 보고 있고 미국 가서 증시에 투자를 할 경우에 시세 차익에 대해서 금투세 내죠. 나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네, 내죠. 근데 5천만 원 공제 없이 없이 그대로 내야 됩니다. 그대로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해외에 간다고 해서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요즘 외환 관리가 다 네,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세금을 도입하면 나는 해외로 나갈 거야. 자금들이 이탈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보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심리적인 저항이 좀 크다. 그래서 이제 아마 국내 시장 상황, 주식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 연말에 연초에 이제 반발 이탈도 일부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제한적일 거라 이거죠. 제한적이고 네. 국내에서 시장을 움직여가는 큰 손은 결국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슈퍼개미들의 일부 이탈은 글쎄요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본다면 다시 이제 회복 가능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2년 유예를 주셨고 다시 또 2년 유예를 준 상황에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충격의 효과는 크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제 시나리오별로 투자자들은 다 대응 방법을 지금 찾아놨다고 봐야죠. 네. 예를 들어서 도입이 되면 나는 뭐 법이나 할 거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노하우들을 아마 논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경제 주체들은 현재 대응 방식은 찾아놓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탈을 일부 하더라도 예. 그렇게 큰 충격적인 이탈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 금투세가 생기면 법인으로서 부담해야 될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별 변화가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금투세 도입이 개인만 불리하다는 이제 비판이 나오는 배경에 네.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부정확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외국인은 여전히 내는 걸 내는 것뿐이고 더 내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세를 조금 줄여주는 방식으로 가니까 네. 수반이 지금 거래세 세율 인하를 이제 동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금투세 도입 시나리오는 이제 외국 투자가들은 이익을 좀 얻을 수 있죠. 거래세 부담 완화를 통해서. 그렇죠.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나 뭐 금융권 같은 경우 주식 투자 관련 있는 그런 것들은 자신들이 받는 양도소득이든 배당소득이든 다 이제 법인세로 통합해서 그렇죠. 포괄적으로 과세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도 내고 있고 큰 기업이면 이제 높은 세율로 내야죠. 24%죠. 법인세 그렇죠. 세율. 그렇죠. 그러니까 25%뭐 금투세법을 도입을 해도 이분들은 여전히 종전 법인세율로 세금을 내는 거죠. 네. 물론 이분들도 이제 거래세에선 이득을 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인이나 국내 법인 또는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금수세 도입으로 더 내고 덜 내는 세금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세가 인하해주면 일부 이득이 가는데 최근 발표에 따르면 70% 이상을 거래세의 70% 이상을 개인이 내고 있답니다. 그 발표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얻는 이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구나. 저는 절반 이상은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 매매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개인이다라는 결과 발표가 있어서 네. 결국 그 국내 법인이나 외국인들이 이런 금투세 개편과 관련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거래세 경감인데 그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반대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금투세 반대하는 분들 중에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분들 논리를 들어보면 아까 교수님은 10억 정도를 해야 우리나라의 연평균 수익률이 한 3.3 정도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억을 넣어야지 한 5천만 원 정도의 금융투자소득세의 그 하한선을 철선을 딱 건드려서 그때부터 세금을 낸다. 막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개인 투자가들이 1년에 3천만 원 투자해서 버는 분들이 한 몇 퍼센트 된다고 추정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1년에 5천만 원 이상 버는 분들이 그거 어렵죠. 저희들이 일단은 정부가 2020년 당시 연구 용역을 통해서 나온 숫자가 대략 15만 명 내외였고요. 그게 그 직전 한 10년인가 7년 정도를 평균한 숫자입니다. 그 10년간의 자료를 갖고 시뮬레이션 해서 나온 숫자고 지금 그것보다 더 정확한 연구를 통해서 더 정확히 추정한 숫자는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10만 명 내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주식 투자 인구가 늘었고 그다음에 이제 꽤 주식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기가 보유하는 주식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좀 수익을 본 분이 늘어났다고 본다면 당초 정부가 예상한 숫자보다는 늘어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5만 명이 당시 최대치였다면 그거보다 더 클 수는 있겠다. 그러나 이제 20만 명, 30만 명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0만 명까지는 최대치를 늘려야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민간 데이터 회사가 자신들 자료를 이용해서 본 걸 보면은 이제 그보다 좀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전체 투자가의 4%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약간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지만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장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매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자체가 막 너를 띄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는 양도소득 자체가 크게 바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주가의 어떤 움직임을 보시면 이게 일률적으로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대략 15만에서 20만 정도 아닐까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넉넉하게 봐서 아주 넉넉하게 봐서 주식 투자하는 100명 중에서 20명 정도가 10억 정도를 내고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이상 소득을 낸다고 했을 때 이분들에게 이제 5천만 원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게 되고 나머지 80%들에게 면세 혜택을 줘서 이제 세제 혜택을 드리는 거죠. 5년 동안 쌓았다가 한 번에 돌려받을 수도 있고 매해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또 한편에서는 거래세가 폐지가 점점점 줄어들고 폐지가 되고 있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이게 정부 세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이렇게 되면 초기에는 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전제를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래세 전체 세수가 6조 원 정도 작년에 거쳤어요. 근데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세수는 지금 1조 3천, 4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세를 완전 폐지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오히려 주는 걸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게 사실일 거고요. 지금 금투세 세수가 5, 6조까지 가려면 꽤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는 거죠. 저희 시장이 조금 더 규모가 커지고 또 많은 수익이 나는 그런 양호한 시장 상황을 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래세 완전 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세수 관점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세 폐지를 하고 금투세를 도입을 하되 조금 5천만 원은 많이 낮춰야 된다. 다른 금융투자에 대해서는 250만 원이라면 주식은 250만 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500만 원 정도가 맞지 그거의 10배인 5천만 원은 이제 과하다는 거죠. 그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투자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세수 문제에 또 정확하게 영향을 줍니다. 물론
5천만 원을 250만 원, 500만 원 낮췄을 때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네. 그 세금이 과연 5, 6조를 또 커버할 정도겠느냐에 대해서 당장은 어렵지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제를 고친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른다면 네.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해볼 수도 있죠. 네. 물론 계속해서 거래세 세수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면 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세제에서 네. 어떤 불합리한 세제를 고치는 거는 세수 일정 세수 수준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이게 합리적인 방향이고 맞는 방향이라면 세수가 좀 줄더라도 그걸 택하는 게 저는 세제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계속 경제 규모와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은 양도소득세만 걷어도 적어도 지금 이상의 거래세는 커버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교수님께 드리는 말씀이 너무 과대망상이다 내지는 과대 포장되어 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소수의 금융자본가들이 주식 투자 시장에서 금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이번에 금투세를 도입하면 그분들은 네. 어차피 내야 되니까 다른 많은 개미들, 다수의 개미들의 금투세 반대에 대한 그 명분, 공포, 앞으로 내가 돈을 얼마 벌어도 나는 여기서 자신 있게 지금 들어와서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상 벌 거라는데 뭐 3천만 원 벌 자신 있는데 하면서 들어온 개인 투자가들의 금투세 반대를 프리라이드 하는 거 아니냐. 안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은 금투세 들어오면 뭐 소득을 내지 않겠습니까? 10억 이상 자본가들은 제가 볼 때 손해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느낌상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내야 할 세금이 있는데 이거 도입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내용들을 그 아랫단에 있는 개인 투자가분들이 규모가 작은 이분들이 반대를 하고 들고 일어남으로써 자신들은 프리라이드를 하고 있다. 부임승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 너무 지나친 해석입니까? 해석은 아무래도 이제 판단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관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수의 이제 금투세 과세 대상자들이 예. 오히려 이제 상황을 낙관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대를 대신 앞에서 해주면서 그러니까요. 편하게 지금 예. 어떤 이 제도 자체가 이제 좌초되지 않을까 편하게 지켜보는 상황이 아니냐. 네. 사실 지금 그런 형국에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이게 어떤 그러면 이제 의도한 결과냐. 그분들이 이렇게 움직여간 어떤 흐름이냐라고 예. 보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겠죠. 뭐. 예, 우리 주식 투자 이쪽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일종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요 예. 기간을 거치면서 예. 전에 없는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모이고 또 이런 온라인의 많은 SNS 매체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하면서 네네. 이분들 간의 의견이 어떤 그 형성이 상당히 그 효과적으로 그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커뮤니티라는 게 연대가 생겼고 네. 이 보이지 않는 연대가 상당히 강해지면서 네. 특히 이 금투세 문제를 통해서 더 결속력을 키워주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일종의 역할 분담 그런 구도가 형성된 게 아닐까.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시류라는 거죠. 지금의 어떤 디지털 문화나 그 주식시장 투자에 대한 관심의 집중 이런 것들이 만나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금투세는 누가 봐도 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공통의 이익이 있습니다. 아니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인데 왜 반대하느냐? 왜 반대한다고 보십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당연히 반대할 거죠, 그죠? 그러나 개미 일반 소액 투자자들은 그렇게 이렇게까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이제 보고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시거든요. 네.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는 커뮤니티의 어떤 역할. 네. 이게 모두의 이익이 이제 여기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분들의 일부가 자금을 이탈하면 안 그래도 촛불 같아서 바람만 불어도 지금 내 주가가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싶은 거죠. 네. 분명히 그건 있습니다. 그게 또 커뮤니티에서 이제 강화되고 있죠. 그런 우려가. 네. 두 번째는 소액 투자자라도 네.
코로나 이후 기간 동안 우리 주식 문화가 바뀌면서 부동산은 이제 청년이나 저소득층이나 이제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이 이제 접근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소액으로도 이제 재산 형성이 가능한 이제 뭐 은행 예금 같은 거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중년에 이르기까지 재산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한 번에 부동산을 갈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 거의 유일한 지금 재산 형성 수단이 됐다고 이제 인식하고 있고 네. 이건 큰 인식의 전환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0년 이상 투자를 할 걸 계획하고 있는데 장기 투자자로서 이분들이 목표하는 금액은 5천만 원이 아니에요. 장기 투자자로서 이분들은 적어도 5, 6억, 뭐 많다면 10억 평생에 걸쳐서 내가 이제 큰 재산을 주식을 통해서 벌겠다면 그렇죠. 이분들은 5천만 원 공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10%가 안 됩니다. 딱그 남짓인데 네. 이게 주식은 이제 20%부터 과세하잖아요. 25%. 근데 이건 위험이 있는 투자고 내가 힘들게 이제 그걸 또 그렇죠. 버는 건데 예. 거기에 대한 반발이 지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참 이게 쉬운 듯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과거 역사를 놓고 보면 이 세금 문제 가지고 다들 정권이 뒤집어지고 나라가 엎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와 무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위성을 갖는 것 같은데 제도의 면면을 살펴보면 교수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고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정부는 써야 될 돈이 많고 벌어들이는 소득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나중에 부가가치세까지 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정부로서도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국세청장마저도 이번 금투세 찬성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정부는 입장을 통일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네. 금투세 논란이 너무 이제 결론을 못 내리고 그 계속 혼란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라 정부의 우려가 생각보다 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상당히 지금 상황을 불안하게 보고 있고 국세청장의 발언은 정확한 진위는 뭐 저로서는 모르나 금투세 시행 자체의 어떤 세제 내적인 문제보다는 네. 지금 2달 남았어요. 그렇죠. 만약에 과세가 된다면 2달 이후부터의 모든 거래는 이제 다 과세 자료화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데이터로 넘어가야죠. 즉 전산망이 충분히 가동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 세금을 징수하는 당국으로서는 일단 금융 부분이 제일 걱정인 거거든요. 그러면 각 증권사나 이런 금융권이 과세 자료를 이제 전산화하는 충분한 지금 준비를 다 끝냈느냐. 그리고 이제 딱 점검을 다 마치고 가동 예. 상태에 이제 들어가도 되는 상태냐. 예.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하. 이게 지금 제일 문제인 거죠. 예. 국세청장의 아마 생각은 과세 자료 전산화와 관련해서 네. 시스템을 다 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름에 가장 금융권의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거 비싸거든요. 한 2, 3천억 네. 적어도 나가는데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그 논란이 컸습니다. 이게 네. 한두 푼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좀 일부 기관은 안 될 걸로 판단을 해서 네. 서둘러 이거 준비를 해놓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이런 정책 불확실성이 이런 그 과세를 충분히 이 안전하게 그 과세 자료를 확보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 도입을 지금 지연시킨 문제. 그래서 지금 도입한다고 결정을 내려도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라고 본 게 아닐까. 네. 그 부분을 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세제 내적인 문제는 이제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도 알고 있고 정치권, 정부도 알고 있는데 이런 이중과세 문제, 거래세와 소득과세를 동시에 진행시키기는 어렵다는 점. 그래서 거래세를 폐지를 전제로 해서 금투세를 도입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매년 5천만 원 공제를 주니까 이거 매년 그 자본이득을 실현해서 그 공제를 써야 내년에 못 쓰는 일이
안 불어줄 거 아니에요. 예, 예. 만약 이번에 자본이득이 생겼는데 안 쓰면 네. 5천만 원 공제를 내년에는 못 받는, 내년은 내년분만 밖에 못 밖에,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올해도 5천만 원 공제받고 내년도 5천만 원 공제받는 게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네. 수익이 많다면 올해도 수익이고 내년에도 수익이면 그렇죠.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게 아니라 연말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야 되겠죠. 만약 그렇죠. 필요하다면. 예. 그래서 이제 장기 보유를 조금 방해할 것이다. 심한 경우는 이거를 뭐 주식을 단타장으로 끌어갈 거다 그러는데 단타까지는 아니고요. 연말이 되면 네. 세금 공학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 공학 더하기 세금 공학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일부를 지금 실현하고 5천만 원 공제를 받고 나머지는 또 내년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일부 매물이 추가될 네.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단타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장기 보유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혜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특히 소득이 낮은 분들이 장기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그렇죠. 재산 형성을 위해서. 예.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세율을 낮춰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비과세 내지는 이제 저일과세 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은 누구나 다 5천만 원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저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예. 세금 감면을 제한시키는 게 더 낫다. 특히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 네. 소득이 낮은 분들이 하는 장기 투자자인 경우에는 혜택을 집중적으로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방식이 더 낫다. 지금은 장기 투자자에 대한 배려도 없고 소득이 높은 사람도 다 감면을 주는데 그 방법을 보완하는 어떤 개선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5년 앞으로 1, 20년을 투자하는 분들의 경우, 네. 청년들의 경우죠. 네. 5년의 손실 이월 공제는 약하죠.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10년, 20년 정도까지도 늘려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론적으로 볼 때는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요. 손실 공제에 대해서 네. 또 현실적으로 안 될 수도 없으니까 적어도 10년 이상, 20년까지도 장기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월 공제 기간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 우리는 세제 당국 세계 편의에 의해서 반기별로 원천 징수를 지금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반발도 꽤 컸습니다. 근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왜 1년 종합소득 신고할 때 한 번 하면 되는데 왜 우리는 1년에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되지? 이거는 그러게요. 조금 거래세는 이제 매월 돈이 들어옵니다. 국고로. 네, 그렇죠. 매일이죠. 뭐 취득할 때마다죠. 네, 근데 이제 뭐 회계적으로는 이제 매월. 예, 예.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참 효자 그, 상품인데. 재정을 운영하는데 예. 뭐 이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좀 그렇고 6개월에 한 번으로 했는데 이게 탈이 난 겁니다. 원천 징수하면서 돈을 묶어두니까. 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별한 명분이 없다. 투자자가 저렇게 반발을 하는데 자기 투자 원금을 묶어두면 되느냐. 그래서 그냥 매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같이. 한 번 걷는 걸로 족하다. 원천징수는 그래서 폐지가 전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뭐 부양가족 계좌로 하시는 분들 차명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투자 제가. 소득 생기면 이제 다른 소득이 가족이 다른 소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적 공제 개인 소득세에서 인적 공제에 100만 원 넘으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안 네. 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그런 우려도 많이 이제 키워놨는데 유튜브 상에서 네. 사실 주식 투자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 인적 공제 100만 원에 이제 글쎄요 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니까 네. 현재 양도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만 들어가 있어요. 아, 예. 금융투자소득은 현행법에는 아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바꾸지 않으면 예. 그냥 금융투자소득은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는 명확히 그것도 시행령도 아니고 아마 시행 규칙 정도일 텐데 그건 그냥 투자자들의 일단 어느 정도 기대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명확하게 정하면 됩니다. 금융투자소득 부분은 다른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부동산 소득까지만 넣겠다. 뭐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보완을 한다면 네. 저는 금투세 시행 자체는 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네. 보고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너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적시에 정부와 이제 국회가 적시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유예는 현명하지 못한 것이 단순 유예는 뭡니까? 2년 후에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기는데 그렇겠죠. 이때는 과세의 추진력이
완전히 이제 바닥으로 갈 바닥으로 겁니다. 하겠죠. 아까 안 하기로 한 건데 그걸 또 얘기하느냐라고 오히려 이제 빈축을 살 것이고 그래서 단순 유예는 사실은 이 법의 폐기에 가까운 겁니다. 네. 그래서 단순 유예나 폐지나 동일하다는 점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고 네. 만약 단순 유예가 아닌 그 법을 지금 나온 많은 문제점들을 다 반영을 해서 법을 보완한 후에 거의 전면 개정에 가깝겠죠. 전면 개정한 후에 이거를 1년 후고 2년 후고 이제 시행하겠다면 그건 또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지금 이 논의가 이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법을 바꿔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서 우리가 제대로 가서 하겠다면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여전히 반발은 있겠습니다만 한번 그래도 해볼 만한 시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2달밖에 안 남아서 점점 이제 시행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 매우 낮은 상태 아닌가. 그래서 전면 개정하고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할 때 과연 네. 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수용해 줄지 좀 아쉽습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